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이제 출국들을 확실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 초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출국 인원이 막 늘었다가 한 봄 되면서 좀 사실 살짝 좀 줄어든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또다시 출국 인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출국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 항상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잖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출국해서 어떻게 어느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초기 숙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출국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다 끊어놓고 나 갈 날짜 다 받아놓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가야지 생각하시고 비자를 이제 막 신청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숙소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에서 그냥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숙소라는 게 좀 필요한 편이죠. 물론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나 유학처럼 어디에 초기에 정착해야 되는 친구들의 숙소 형태와 반대로 또 여행이나 이런 것처럼 금방 있다가 옮기는 친구들의 숙소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차이점을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나라마다 차이점도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호주로 갈 거예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기 숙소를 많이 막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물론 뭐 시티에서 시드니나 브리즈번이나 멜버른이나 이런 데서 나는 지내야지, 시티잡을 찾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호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농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좀 외진 곳으로 뭐 차 타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이상씩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자마자 숙소와 매칭이 돼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농장이나 이런 데 갔을 경우에 숙소를 처음에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임시 숙소를 여러분들이 체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주변에 뭐 백패커스나 이런 데들 이용해서, 호스텔 같은 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시티에 내가 지내요. 뭐 호주에서 시티를 지낸다. 반대로 또 영국 가서, 아일랜드 가서 여러분들이 더블린이나 런던이나 이런 곳에서 호스텔이나 백패커스를 지내고자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은 검색 자체를 워킹홀리데이로 했고, 워킹홀리데이의 초기 숙소 종류를 찾아봤을 때 백패커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간다는 글들을 보고, 사실 이런 글들, 이런 영상들은 실제로 호주에서 나온 영상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런던이나 뭐 더블린이나 이런 쪽도 좀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죠. 호스텔 같은 경우 여러분 숙소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런던 가는 우리 학생이 저 처음에 호스텔 가서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티에서 한 2주 정도만, 3주 정도만 지내다가 그 이후에 저는 집을 찾아서 나갈 생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런던이나 뭐 더블린이나 이런데 호스텔 검색해서 6인실이나 이런데 한 달 반값만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다 보니까 더 짐이 많죠. 귀중품도 더 많을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6인실, 7인실, 8인실에 같이 지내기 부담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도 제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식비는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기 숙소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예요? 비용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호텔이랑 똑같죠. 뭐 2성 호텔 가느냐, 5성 호텔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내 중심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뭐 2주 정도 내가 잠깐 머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2주 기간에 진짜 뭐 돈 100만 원 넘는 곳들도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 밥값까지 더해보고, 그리고 빨래도 코인 빨래방 가서 내가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비용이 처음부터 들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인들이 좀 많은 지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관련돼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 통해서 집을 얻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곳들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현지인들 홈스테이에서 지내기를 사실 좀 권하는 편이에요. 지역마다, 국가마다, 도시마다 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겠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서 런던에서 시티에 있으면 홈스테이비가 뭐 4주에 25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좀 외곽 지역에서 멀리 다닌다 싶으면 뭐 100만 원 초반대에서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기도 하고요.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중간값이 평균적으로 뭐 한 130, 40만 원, 140, 50만 원 정도 간다라고 보는데, 홈스테이비가 그 130, 40만 원 정도 비용이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나갈 집들이겠죠.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초기 숙소를 아끼고자 막 알아보고 뭐하고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보다는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해서 그래도 그나마 검증되고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집도 찾고 일도 찾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홈스테이 싫어요. 왜요? 130~140만 원씩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숙소 있어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뭐 50만 원, 60만 원에도 그냥 방만 구할 수 있대요.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 집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막말로 거기다가 보증금은 어떻게 처음에 낼 거며 누구를 믿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국 분들이 거기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업자 내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차라리 그런 곳을 통해서 가든가,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좀 안전하게 처음이니까 첫 달만 좀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런 말 있죠.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분들의 첫 시작이 굉장히 꼬이고 엉키고 힘들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쓴 비용은 나중에 얼마든지 벌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넓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숙소 관련된 거든 여러 가지든 제가 매주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저희 세미나 정보나 아니면 저희 댓글창 확인하셔서 세미나장 오셔서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